네, 탁계석 평론가입니다. 드디어 추운 겨울이 지나고 3월이 됐으니까 이제 꽃이 피고 새가 우는 계절입니다. 사람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서 노래를 빼낼 수가 없겠죠.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희망이고 소망의 상태라고 봅니다. 그간 우리나라 한국 합창사의 큰 역할을 해오시고 또 현장에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계시는 합창의 달인 임창배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든 합창단들이 그랬는데요. 코로나 엄청 답답하고 힘들으셨죠? 코로나 때 쉬니까 오히려 좋은 것도 있어요. 네. 쉬는 동안에 네. 집에서 쉬면서 생각도 좀 많이 하고 네. 이렇게 그림도 좀 그리고. 그림도 직접 그리시고. 왜냐면 제가 이렇게 음악은 좀 그래도 조금은 하는데 네. 미술은 그림은 전혀 너무 못 그려서 그림 그리는 게 너무 부럽고 그래서 그림을 일단 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코로나로 방콕이 되니까 네. 이 기회를 빌어서 네. 하나의 새로운 재능을 개발하셨네요. 그렇죠. 재능을 개발하기보다 그냥 시간을 보냈죠. 네. 자, 선생님과 만난 것이 1979년 서울시 합창단에서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3월. 그때 학생 시절에 합창에 들어왔죠? 시립합창단. 네, 학생으로는 제가 유일하게 이제 발탁이 돼서 운 좋게. 그래서 대학생 신분으로 합창단. 어떻게 또, 원래는 그게 좀 금기인데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 어떻게 들어오셨나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 예정자가 이제까지도 된다. 그런 조항이 있었어요, 조례에. 그래서 거기에 편승해서 그러니까 대학생 그때 저 한 명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임창배 하면 합창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는데 특히 추구했던 합창, 또 합창을 많이 만들기도 했고 잘 운영하기도 했잖아요. 전성 시절을 한번 소개해 주세요. 그때 이제 합창을 시작하면서 단원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거 지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거기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합창단을 하나 맡기 시작한 것이 이제 그 에반젤 합창단이라는 합창단인데 지금까지도 그걸 계속 하고 있으니까 43, 4년 됐죠. 역사가. 예. 네. 에반젤 합창단. 예. 그 합창단이 거기 제가 들어가면서부터 시립합창단 들어오면서부터. 들어가면서부터 나도 지휘를 한번 해보자. 해보자. 그래서 지휘를 하면 더 노래를 잘 이렇게 가르치면서 나도 잘 배울 수 있고 그렇게 될 것 같다 싶어서 이렇게 이제 합창단을 하나 창단을 했죠. 아마도 국내에서는 민간 합창단으로는 가장 오래된 역사가 아닐까 싶네요. 가장 오래된 합창단들 많이 있는데, 이제 지휘자가 이제 한 지휘자가 계속 한 걸로는 아마 제가 볼 때 제일. 한 지휘자가 독재를 45년간 했다. 독재뿐만 아니라 이제 이 합창단에서 이제 종신주의자로 그렇게. 종신주의자로. 외국에는 종신주의자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종신주의자가 없는데 우리나라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나 종신주의자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뭐 하려고 하세요. 이렇게 됐죠. 그동안 수많은 단원들이 지나갔겠어요? 그렇죠. 엄청난 500~600명 되려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죠. 무엇보다도 임창배 지휘자가 연주를 하면 단원들이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이제 원래 제가 참 재밌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합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게 만들기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이렇게 진짜 음악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너무 쫀쫀하고 깐깐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단원들은 이제 지금은 완전 양반됐다. 지금은 사람 됐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내 스스로도 지금은 이제 음악을 막 만들자 이거보다 그냥 즐기면서 나도 즐기고 그들도 함께 더불어 그냥 즐기면서 하자. 옛날에는 더 멋있게, 더 훌륭하게 이거 했는데 지금은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또 이제 단원들도 이제 나이 먹은 단원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칭찬들 해주고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하면서 옛날부터 좀 그렇게 했으면 지나고 보니까. 네, 지나고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또 했기 때문에 또 좋은 음악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래서 지휘자가 예민하고 성격이 좋은 지휘자는 좋은 합창단들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좀 어떻게 음악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고치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마스크 쓰고 노래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상하게 이렇게 우물우물 하는 것 같아서 마스크 벗게 하고 한 명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입을 모아서 이렇게 하니까 물론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뭐 그 사람이 안 보이는 보기에는 괜찮은데 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거를 고쳐주면 훨씬 노래하는데 좋겠다 싶어서 다시 손가락을 한번 넣고 해보세요. 이렇게 입을 벌리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이걸 강요를 했더니 시큰둥해서 끝나고 저녁 때 저기 카톡방을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들려오는 저기로 나 합창 안 하겠다. 그래서 제가 좀 마음에 상처가 됐죠. 내가 괜히 고쳐주려고 애썼다. 그러니까 이제 음악적 욕심을 내면 때로는 단원들이 좀 피곤해하고 힘들 수가 있는 거고 또 서로 그냥 재밌게만 하자 하면 음악이 조금 느슨해지니까 그런 그 조율, 균형 관계가 상당히 갈등이군요. 그렇죠. 이제 합창단마다 어떤 목적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합창단들도 있고 또 어떤 합창단들은 그런 정말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그 합창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은 그런 걸 추구하는 그런 합창단들도 많아요. 그런 합창단들 보면 역시 여기 대회에 가서 한번 큰 상을 한번 받아본 합창단은 거기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그 의욕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자꾸 더 올라가려고 하고. 근데 이제 가서 상도 못 받고 몇 번씩 떨어져 보는 합창단들 에이 뭐 우리 그냥 대강 하자. 또 즐겁게 그냥 데코레이션 삼아서 하는 그런 또 합창단들도 있으니까 그런 합창단들 다양한 성격이 있다. 이제 지나간 시절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새마을 여파로 해서 합창단이 한때 엄청난 붐을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합창을 한번 나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특히 저는 이제 합창단 중에서도 어린이 합창단에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의 감성에 어린이들을 교육하는데 합창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자신감도 주고 희망도 생기게 하고 또 그런 합창이라는 사회 속에서 자신을 죽이고 또 자신을 성찰하고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그런 합창이야말로 어린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어린이 합창단 조직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어요. 네. 그래서 돈을 들여서 제 개인 돈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각 구마다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아, 구마다. 예. 그러니까 각 구마다 만드니까 이게 상당히 많은 열몇 개, 거의 20개 가량 되는 합창단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한 구에 이제 한 200에서 300명 정도가 됐어요. 그렇게 많이 모였어요? 예. 그래서 버스가 돌아다니면서 버스로 여기 하고 각 합창단을 또 하나씩 다 그 합창단의 지휘자를 다 제가 이렇게 집어넣고 제가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반주자들 이렇게 하고 또 거기에 또 담당자 책임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연습 끝나면 팩스를 저한테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그 합창단 그거에 이제 그때 이제 그 이름을 풀초롱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고 풀초롱. 최동선 선생님이라고 지금 기억이 나네요. 네. 그분과 함께 그 활동에 많은 투자와 시간과 그 저기를 했는데 근데 결국은 그 이제 어린이들이 바빠지고 뭐 좀 바뀌었죠, 많이. 예. 그리고 또 하나 뭐 중요한 거는 하여튼 거기에 중요한 관리하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어떤 개인적인 욕심 뭐 이런 걸 처음 생각했던 그런 우리 취지와 이런 것들이 막 어긋나고 빗나가면서 그게 말하자면 부도가 났어요, 제가. 아하. 왜냐면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러는 바람에 젊은 시절에 제가 그러니까 합창으로 인해서 합창 사업을 한번 하셨 사업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된 거예요. 아, 다운이 된 거예요. 한번 예, 끄끄졌네. 경제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아. 참 의욕이 없고 막 신나고 재밌게 그렇게 하다가. 예, 여유 있게 생활하다가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선화예고에 있었거든요. 아, 학교에 있으면서. 예, 학교에 있으면서 괜찮았어요.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학교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때 당시에 음악 이론을 대학 시험을 봤어요. 그 항정고사에 그게 들어 있어서 그거 과외 레슨이 아주 굉장히 그거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음악 이론에 대해서 그 음악 이론을 공부한 사람은 오히려 못 가르쳐요. 아. 왜냐면 그 나오는 시험에 나오는 그게 일반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렵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니까 그 시험 저기에서 취재 약간 비껴나가죠. 여기 이제 쪽집게 과외처럼. 그렇죠. 쪽집게 과외. 딱 이제 그걸로 한때 이제 강남에서 왜냐면 이게 소문나. 그 전화예고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예고도 있고 아, 예고들이 예고가 있고. 많으니까. 예. 그런 애들은 학교에서 좀 혜택을 받지만 일반 애들은 또 전혀 그거를 배울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 학교에서 이제 예고를 가려고 할 경우나. 그래서 아주 고액의 저기로 아주 짭짤한 대우를 받으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좀 생활이 넉넉했어요. 아. 그런데 그 이제 이 합창 사업으로 인해서 한번 끄끄죠. 한번 다운되고. 추락해서 이렇게 내려갔죠. 이제 지금 초등학교 이야기 했는데 그 일반 성인 합창단도 많이 만들어서 예전에 내가 그 한번 칼럼을 쓴 적이 있는 것 같아. 합창을 잘나는 지휘자 이렇게. 예.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바로 IMF가 닥치면서 이제 더 힘들어졌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러시아에 갔다 와서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러시아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왔어요. 합창 지휘를. 그리고 와서부터 합창단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합창단을 만들고 또 돼 있는 합창단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이제 콩쿠르에 입상을 많이 하고 대상을 많이 타고 그러니까 그 지휘자 청빙이 많이 오고 그래서 돼 있는 합창단으로도 많이 가고 또 새로 만들기도 하고. 예, 새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합창단을 지금 생각하면 뭐 한 20개 넘게 그 정확히 딱 이 합창단이다 하는 거는 한 17개. 17개를 한 달에 내. 한 달에. 예, 17개를 지휘해. 그러니까 17개 해도 괜찮아요. 수입적인 면에서도. 그래서 이제 합창 황제다. 아, 그랬군요. 합창 재벌이다. 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한때 그 제가 유명했어요. 들을 임창배라는 정도로. 사람이 콩쿠르랑 콩쿠르는 또 다 휩쓸어서 좀 이렇게 터부시하고 금지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도 보였고, 뭘 하든 하여튼 그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잘했는데, 합창단을 뭐 17개, 20개 한 달에 계속 지휘한다는 그게 보통 사람들은 못 하잖아요. 그렇죠. 힘들죠. 그러나 뭐 몇 개 더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많은 내가 일본에 가서 이제 세미나 때 가서 보니까 거기에 이제 25개인가 24개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 지휘를. 예. 그래서 거기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걸 해요? 그랬더니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그다음에 그다음에 저녁 때 하나. 그러면은 이게 그렇죠. 20개는. 그러면 37에 21, 21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교회도 4개 했어요. 그때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저녁 예배 하나, 그다음에 수요 예배 하나 이런 식으로. 저도 그때 오래전에 들었는데 합창이 그 주식회사처럼 한 그 센터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뭐 36개인가 운영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일본에. 그렇듯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코로나 이후에 지휘자들은 많은데 합창단을 어떻게 만드느냐. 합창단만 있으면 지휘는 하겠는데 만드는 거에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게 노하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합창단을 만드는 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서 같이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우리 합창 한번 해보자. 이렇게 또 거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핵심인 사람에게 이거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제안을 해서. 예, 제안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내가 그냥 독자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그건 이제 독자적으로 만드는 게 바로 그 에반젤 코러스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게 저 아닌가 모르겠는데 맞죠. 그 강남에 그 이렇게 빌딩 하나에 그걸 제가 임대를 해서 거기에 어린이 합창단, 남성 합창, 여성 합창, 혼성 합창, 합창단, 그 시니어 노인 합창단 그렇게 그다음에 오케스트라 이렇게 해서 그거를 합창센터. 합창 주식회사를 만드는 거죠. 센터를 만들었어요. 네, 센터를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에서 몇 번 연주를 했죠. 네. 그래서 그 팀들이 다 공연을 하는 거예요. 네. 그거 하니까 한 300명 정도 대규모 공연을 했죠.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에 그냥 전체에서 흩어져서 또 하고 새로운 게 시도해봤어요. 근데 그게 이제 300명이나 되니까 또 그 사람들한테 딸려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다 그 3,000석 이상을 다 그 맺고. 다 채우고. 다 채우고. 그러니까 세종문화회관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다 채우고. 가득 채우냐. 응? 여기는 근래 없었다. 그래서 이제 몇 년을 그냥 세종문화회관에서 계속 거기를 내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세종문화회관에서 그렇게 공연을 계속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요. 아까 이제 얘기로 돌아가서 그렇게 합창단을 그것도 그냥 만든 거죠. 그게 플랜카드 걸고 그 사람들에게 맨투맨으로 데려와라 막 이렇게 해서 상당히 힘들어요. 한 해로 2,000
경기도 이천에서 제가 플랜카드를 걸었어요. 예. 합창하고 싶은 사람 와라. 예. 근데 이제 거기에 그런 조력자가 또 있어야 돼요. 후원을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게 참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연습실 장소. 피아노 놓고 시끄럽게 하려면 그렇지. 웬만한 장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 이천에는 거기 아주 좋은 법무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자기 그 사무실 위에 건물에 아주 좋은 연습실을 그냥 있는 사람 내보내고 여기 써라. 이렇게 마인드가 해주신 거예요. 좋은 분이네. 네? 합창 마인드가 좋은 예, 분이네. 그리고 이제 예술적이고 지금 이천이 굉장히 예술적으로 많이 발전한 것은 아마 그분의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술 회관도 짓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분의 아주 입김도 많이 들어가고 많은 후원도 그분이 아낌없이 이렇게 해주셔서 그렇게 발전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모였더니 한 30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냥 그 아무나 막 온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1년 동안 하면서 지금 기억에 1년 해서 그 탐나 제주 그 합창제 있죠. 네. 거기 가서 대상을 받았어요. 딱 1년을 해서. 1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전공한 사람 한 명도 없고 다 아마추어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를 얘기하느냐. 그렇게 합창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창단을 이끌어가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참 중요하다. 근데 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참 특이한 사람 거기에서 한 2명이 있었어요. 그 2명이 누구냐면 한 사람은 김종갑이라는 혹시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지금 국립합창단의 수석으로 오랫동안 지금 이제 몇십 년 됐죠. 그분이 무슨 가구 만드는 회사에 다녔는데 아주 음악적인 그 저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책을 주면서 공부를 해라.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대학을 들어가서 나이가 30이 넘었는데도 그렇게 애가 뭐 둘인가 셋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해서 바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국립합창단에 들어가서 특이한 이력의 예. 소유자군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내가 합창을 오랫동안 제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합창단에 와서 하면서 인생을 바꾼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아주 음악적으로 또 뮤지컬 쪽으로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도 합창단 중에 굉장히 많아요. 또 한 분은 여자인데 그 예종을 가겠다고 예종이 막 생겼을 때예요. 그래서 예종 지휘과에 가서 보니까 어느 날 예종에서 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겸임 교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합창단을 하면서 자기의 직업을 바꾼 사람들도 많고 또 그 아마추어로서 뭐 대단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그 합창단을 이렇게 사람들을 모집해서 이렇게 뽑는 방법과 아까 있는 곳에 들어가서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있는 곳에 했을 때 생각하는 게 예전에 폴리스 합창단 하지 않았나요? 폴리스 하니까 폴리스 경찰 합창단이죠. 그러니까 거기도 있는 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분이 경찰서장인데 이분이 합창단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그분과 같이 저기를 해서 이제 경찰 합창단을 한번 했죠. 근데 참 경찰 합창단이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경찰들이요. 합창을 조직적으로 해요. 그래서 이렇게 딱 곡을 내주면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이 딱 가서 그 인터넷 들어가서 여러 군데 것을 탁 뽑아서 탁탁탁
그때는 이렇게 지금은 막 파트별로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지만 그때는 그런 거 없을 때인데도 그렇게 해서 그냥 딱 외워와요 그냥. 외워. 네, 일주일이면 그 자기 파트로 훈련이 잘 돼 있네. 그래서 그냥 네.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런 음악회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의사하고 뭐 간호사 그리고 그것도 이제 했죠? 또 병원에 병원에 시화병원이라고 시화단지에 있는 병원인데 거기 또 원장님께서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합창단을 해보자. 그래서 그 의사와 간호사들로 이렇게 만든 합창단을 해봤는데 그 의사들도 굉장히 음악적으로 그 깊이가 있고 수준이 높은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간호사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병실을 돌면서 그렇게 그 봉사음악회로 연주를 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전공자 좀 노래 잘하는 사람 한두 명을 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또 쫙 끌어주면 뭐 음악이 완전히 살아나죠. 그 이제 합창단을 만들려면 조력자를 찾아라. 또 마인드가 좋은 분을 만나라. 예. 그런 건데 학교에서 또 합창 운동도 하셨잖아요. 대학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대학의 총장님께서 또 그 합창에 대한 그런 의혹이 있어가지고. 그게 어느 대학이었죠? 그게 한국산업기술대학인데요. 그 총장님에게 사실은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아마 탁 선생님께서. 근데 탁 선생님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셨어요. 아, 그랬어요. 예. 뭔가 기억 안 나시죠? 학교는 내가 간 적 기억나요. 합창단. 학교 오시기 가서 전에. 또 뭐 학생들한테 뭐 장학금도 주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뭐 학교에 아주 그 총장실 부속 단체로 부속실을 만들고, 부속실. 그 장학금뿐만이 아니라 뭐 굉장히 그 합창단에 많은 지원을 해주셨어요. 왜 탁 선생님이 굉장히 저기를 지원을 해주셨냐면 어느 날 총장님을 사석에서 다른 모임에서 만났나 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탁 선생님이 이제 우리 총장님한테 인사를 했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소개 어느 대학 총장이라고 하니까 탁 선생님이 자리를 옮겨서 네. 가서 이제 그 학교 합창단 있죠. 엊그저께 대회 나가서 상 받지 않았어요? 제가 거기 심사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뭐 몇 등인가 했다고 그러던데요. 아이고 그때 말씀 마십시오. 그때 20명밖에 안 나왔는데 나와서 아주 다 기립박수를 받은 팀입니다. 그러면서 뭐 1등은 79명, 2등은 69명 그렇게 나온 팀들이 1, 2등 했고 3등 했습니다. 근데 뭐 물론 그 거의 30개 팀 나와서 3등 했으니까 잘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탁 선생님이 칭찬을 해주셨나 봐. 아, 그래요? 이분이 막 업이 돼서 학교에 와가지고 저를 이제 총장실로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이제 그때는 제가 강사였죠. 근데 이제 그분이 우리가 그렇게 뭐 기립박수도 받고 그랬다며 뭐 그러더니 한번 우리 합창단 한번 더 저기 해봐라. 만들어보자. 그리고 세계 올림픽인가 뭔가 있다. 그걸 이제 말씀하셨나 봐요. 그거 한번 나가보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나가서 금메달을 받아서 학교에서 이제 그 KBS에서 온 거예요. 그래갖고 다큐를 찍은 거예요. 그래갖고 1시간 45분짜리를 전국에 방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고 그 학교 광고 하려면 얼마나 그 돈이 많이 듭니까? TV에 몇 초만 나가도. 그렇지. 근데 이게 45분 방영되고 학교 홍보에 또 막 중앙일보에 아주 대문 문자가 나고.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교수에서 그 지휘자 우리 학교 교수로 처리하자. 그래서 제가 그 학교 교수가 되는 그런 그랬군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랬군요. 계기가 되고 제가 그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진짜 음악을 전하는 전도사로 그 역할을 학교에 오래 계셨죠? 충분히 그래서 했죠. 네? 학교에 오래 계셨죠?
거기에 20년 아, 20년. 동안 했죠. 그래서 그 음악 과목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신선했나 봐요. 그래서 한 학기에 1200명씩 이야. 제 과목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1200명이 동시에 막 들어오려고 클릭을 하면 전산에 마비가 와요. 예. 그리고 이제 막 들어오고 싶은 애 못 들어오면 또 이제 4학년 애들은 1학년 애들한테 제 과목 그걸 사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그래서 들어보기 전에는 한번 꼭 들어야 할 강의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합창 단원들도 많이 들어오죠. 그렇게. 자, 그래서 임창배 하면 합창의 달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도 손색이 없는데,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단원들이 많이 상처를 받았잖아요. 많이 흩어지고. 그래서 이제 정말 학교도 은퇴하셨고, 그리고 이제 때로는 지금 한류가 오면서 우리 한글, 모국어 합창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서부터 제가 그걸 시작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중국인들 합창단으로 영입해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한국말을 노래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네, 노래로. 네. 그래서 이제 베트남도 있고 여러 명 이제 다음은 인도 사람도 있어요. 인도 사람. 그래서 합창을 통해서 이제 합창 그 한글을 제가 저거 어학당에서 네. 한글 교사 자격증을 받았어요. 자격증도 제가 네. 공부해가지고 네. 한국어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서 그런 합창단들도 많이 좀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그런 합창단을 좀 만들면 서로 이렇게 소통도 잘 소통도 되고, 그렇죠. 또 그거를 통해서 음악도 배우고 또 그 가르치는 과정이 외국으로 나가면 그 외국에서도 한국어에 대한 합창들을 만들 수가 있죠. 많이 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또 우리 교민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들이 주축이 돼서 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제 혼합되어진 그런 합창단들을 만들어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합창단을 만드는 방법에서 하나 그 두 가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또 한 가지는 이거를 정책적으로 나라에서나 어떤 기업에서 이거를 확 이렇게 밀어주면 그게 아주 좋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합창단 하나 만들면 몇 명 모이면 얼마를 주마. 그래서 요즘 그 시에서나 구에서 그런 거 많이 지원을 해주거든요. 근데 네. 그 지원이 너무 한정적이에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저기 하는 거 음악에서 2개 사업 뽑혔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고 조금 더 넓게 넓게 그래 2개 사업이면 1억 2천이에요. 그러면 그런 1억 2천 밖에 안 해주는데 그런 거를 합창단에다가 한 합창단에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만 후원을 해주면 1년 1200만 원이잖아요. 그럼 10개의 합창단을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10개 합창단, 한 구에서 10개 합창단, 그거 충분하잖아요. 그쪽으로 조금만 방향을 바꿔서 조금만 지원해줘도 합창단 지휘자들이 힘을 얻고 그거를 이를테면 이제 그 농협 같은 데가 가장 그 우리나라 지역까지 잘 분포가 잘 돼 있잖아요. 그 농협 중앙회 같은 데서 단위마다 다 하나씩 만든다면 뭐 큰 돈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장소 있겠다, 자원도 있겠다. 그런 것도 앞으로 한번 구상해 볼 만하네요. 아주 좋은 생각이죠. 농협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농산물 같은 거 나올 때 그렇죠. 그거 놓고 노래로 소통도 하고. 노래로 다 그거 그렇죠. 홍보도 하고. 한번 그러면 농협 저기 회장을 제가 한번 만나볼게요.
만나봐서 예.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세종대왕 합창단을 전국적으로 조직화해서 예. 한글을 보급하고 세종을 빛내는 그런 운동도 할 테니까 임 교수께서 많이 좀 동참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합창을 하려고 하는 그 역량의 지휘자들에게 힘내라 하는 덕담을 한 말씀 해주세요. 이렇게 합창을 하다 보면 많은 상처를 많이 받아요. 네. 왜냐면 거기에는 합창단에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또 그 중에 이제 그 책임을 맡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 소위 말하는 단장. 아, 단장, 예. 이 합창단이 깨지는 이유가 단장 때문에 거의 다 깨져요. 흥하는 것도 단장 때문에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네, 또 흥하는 경우도 네. 이 단장 때문에 그 단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단장이 지휘자를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 자기 헤게모니를 쥐고 그거를 칼을 흔드는 바람에 지휘자들이 많은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단장이 바뀌잖아요. 네. 그럼 이 단장이 자기 친구, 자기 아는 사람 지휘자를 쓰려고 이 지휘자 막 험을 만들어서 흠집을 내서 그냥 몰아내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 권위를 과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지휘자들이 상처받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살아나려면 지휘자들을 힘내고 네. 그냥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네. 이제 덕담이라면 네. 그냥 너무 노래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음악을 만들 보다 좀 더 즐겁게. 즐겁게 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은 합창단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다. 자, 우리 사회 발전이 놀랄 정도로 지금 세계 강국 6대국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사회 내부에 여러 가지 상처와 갈등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합창으로 소통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임 교수님도 많이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